오늘은 내가 교환학생을 온 계기, 그리고 장점, 느낀 점 등을 공유하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기로 했다. 사실 나의 교환학생 파견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남은 것이라곤 크리스마스와 1월밖에 안 남아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나의 버디가 크리스마스 때 자기 고향에 놀러오라 그래서 거기서 일주일 정도 지내다가 올 생각이다. 이제 내가 프랑스에서 만난 친구들에게 고마움도 표할 겸 베이킹을 해서 쿠키를 만들어서 주려고 한다. 줄 친구들은 한 6, 7명이 되고 그 중에 한국인도 껴있다. 내가 교환학생을 오게 된 계기. 이 모양 틀들은 한국인 친구가 스트라스부르크에 갔다가 나에게 선물을 해줬다. 감사하게도 엄청 귀여운 틀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정말 귀여운 쿠키들을 고를 수 있을 것 같다. 아래층에 사는 마틸드와 옆방에 사는 페데리카에게도 나눠줘야겠다. 물론 쿠키틀은 내 거임. 내가 교환학생을 온 계기는 정말 우연이었다. 원래 교환학생을 막 가고 싶었다기보다는 어느 날 학교에 갔는데 너무 수업에 들어가기가 싫었다. 교수님도 제일 좋아하는 교수님이고 학과도 진짜 좋아하는 학과인데 정말 30분 동안 앞에서 출석만 하고 화장실 간다고 얘기하고 밖에서 화장실 갔다 와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앉아서 한숨을 푹 쉬면서 와 진짜 나 사라지고 싶다, 없어지고 싶다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 그러면서 교환학생을 가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것 같다. 그렇게 결심만 해놓고 사실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 어디를 가야 될지 전혀 정해진 게 없었다. 그냥 떠나고 싶어 라는 막연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작년에 전시를 끝내고 나서 거기서 우연히 만난 오빠랑 밥을 먹다가 오빠가 나의 미래 계획을 물어봤다. 너 뭐 할 거야 이제? 라고 물어보길래 저 아마 교환학생 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오빠가 어디로? 미국이요 아마도? 언제? 내년에 갈 것 같은데요? 아 그럼 이제 곧 시험 보겠네? 에? 아 그거 한 학기 전에 시험 봐야 돼 라고 하셨다. 하지만 그 당시 나는 너무 바빠서 영어 시험을 준비할 생각도 없었고 그리고 기말고사 끝나고 나는 바로 계절학기를 들었다. 겨우 시간이 난 것은 1월 중순에서였다. 나는 IELTS를 받고 3월 보통 초반에 모집을 하기 때문에 그냥 여유있게 공부를 하다가 사실 그게 좀 당겨졌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2월 초까지 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1월 말이었다. 제출 마감까지는 일주일밖에 안 남아있었고 나는 IELTS가 더 쉽고 빨리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IELTS를 잡았다. 그리고 운 좋게도 IELTS를 좀 공부를 했던 나는 바로 여권 만들고 시험을 봐서 점수가 6.0이 나왔다. 사실 내가 노리던 점수는 7.0이었다. 내가 가고 싶었던 미국 워싱턴 대학은 6.5 정도 점수가 나와야 갈 수 있는 곳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나는 6.0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마감 3일 전에 우연히 초등학교 때 친구에게 연락이 왔다. 이 친구와는 초등학교 때 친하고 중학교 1학년 때 내가 전학을 가고 이 친구도 중학교 3학년 때 프랑스로 유학을 가면서 멀어진 친구였다. 연락도 하고 지내지 않다가 갑자기 연락이 온 것이다. 나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내가 교환학생을 가고 싶은데 프랑스에 괜찮은 학교 있냐며 학교 리스트를 던져줬고 친구는 이 학교 내 학교인데? 라면서 파리시테 대학을 찝었다. 그렇게 나는 파리시테 대학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쓰게 되었다. 미국은 1지망은 미국을 쓰고 2지망은 프랑스를 썼다. 1지망 쓴 미국 대학은 조금 낮춰서 썼다. 낮췄다고 생각했다. 면접을 볼 때도
어떻게 자소서를 이렇게 잘 썼냐며 막 칭찬을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나는 면접에서 떨어졌다. 점수가 굉장히 나았던 탓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졸업학기의 언니 오빠들이 8.0을 가지고도 쓰는 대학인데 무슨 강으로 6.0을 썼던 걸까? 나는 그렇게 떨어지고 이지망에서는 무조건 붙는다는 생각으로 정말로 열심히 준비를 해서 시험을 받고 프랑스 파리시테 대학으로 파견을 오게 되었다. 파리시테 대학에 파견을 오면서 나는 이제 학과를 골라야 되는데 LAC라는 학과를 골랐다. Literature, Art and Cinema인데 난 당연히 예술 전공이니까 예술 배우면 되겠지 하고 왔는데 예술학과는 아니었다. 정확히는 문학인데 여기에 좀 특이한 점은 이 캠퍼스 안에 한국학과라는 학과가 있다. 그래서 나의 버디는 한국학과 친구가 되었다. 정말 우연히 만난 친구가 우연을 또 불러오는 모습이었다. 사실 교환학생을 와서 난 여러 가지를 보고 배울 수 있었다. 일단 교환학생의 제일 큰 장점은 자유롭다는 것이다. 한국에 있을 때 학교에서 정말 누구랑 점심 먹으려 그러면 2주 전부터 약속을 잡고 계속 짜여진 인생을 살면서 잘하고 있다고 위안을 하며 살아가던 나의 모습과 달리 교환학생을 와서 프랑스어를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진 나는 오히려 자유롭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나는 여행을 다녔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것들을 보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다. 그리고 또한 나는 서울에서 벗어난 적 없는 사람이다. 멀리 가봤자 집이 있는 성남 쪽에 간다거나 그게 끝이기 때문에 인생에서 이렇게 낯선 곳에 와보는 경험은 정말 처음이었다. 그리고 여행을 다니면서 정말 길을 많이 잃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정말 비행기도 몇 번을 놓쳐가면서 살았는데 그런 경험 자체가 나한테 너무 새로운 경험이었다. 그리고 또 교환학생을 와서 좋았던 건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해보는 경험,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해내는 그런 경험을 해본다는 건 정말 뜻깊은 것 같다. 한국에서는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 도와주니까, 누군가한테 물어보면 알려주니까 딱히 내가 스스로 뭔가 막 찾아서 한다기보단 그냥 주어진 일들 열심히 한다는 느낌이 좀 더 강했다. 하지만 여기 와선 내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 예를 들어서 비자 수속, 세금 내기, 그런 것들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내가 블로그를 보고 내가 직접 모든 거를 찾아가면서 해야 되는 경험이다. 그런데 이 불편하고 이 느린 프랑스에서 그런 것들을 내가 직접 해내고 정말 은행이 막힐 때마다 매번 은행에 직접 달려가서 은행 시스템을 알아보고 이걸 어떻게 문의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찾아보는 경험은 나한테는 정말 뜻깊은 경험이었다. 그리고 또 내가 여기 와서 프랑스에서 내가 한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알게 되었다. 사실 원래는 그냥 한복을 좀 좋아하고 좀 기와 무늬 같은 거 좋아하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나는 한국적인 것들에 대한 애정이 크다는 생각을 했다. 앞으로 내가 어떤 디자이너가 될진 모르겠지만 한국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디자인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교환학생을 와서 느낀 점도 굉장히 많다. 그거를 말로 해서 전달이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기록을 해보려고 한다. 첫째, 베푸는 것은 중요하다. 교환학생을 와서 내가 시간이 남고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나는 정말 절박했다. 그래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혹은 도움을 받지 못하더라도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들한테 내가 한국에서 가져온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티커들을 나눠주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거나 아니면 이렇게 베이킹을 해서 나눠준다거나 그런 활동들을 했었다. 그리고
정말 평소 같으면은 그냥 넘어갈 일들을 지하철에서 사람을 돕는다거나 아니면은 길 가는 할머니를 위해서 잠깐 서서 같이 길을 건너준다거나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었다. 사실 서울에서는 내 삶이 바빠 그런 것들을 정말 등한시했었는데 여기 와서는 베푸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내가 이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베푸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예상하지 못한 것들을 받기 때문이다. 꼭 받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내가 정말 이 친구랑 막 친한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다가 만나서 내가 쿠키 구워왔는데 먹을래? 라고 줬던 게 그 친구가 갑자기 자기 집에 초대를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그냥 별 생각 없이 너 정말 예뻐라고 칭찬했는데 그걸 기억하고 나중에 자기가 뭐 할 때 같이 와서 너도 해보지 않을래? 이거 학생들만 하는 건데 교환학생은 못 하는 건데 내가 담당 선생님한테 물어봐 줄게 라면서 정말 발벗고 나가서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었다. 사실 나는 그 친구들이 왜 나를 위해 그렇게 해줬는지 아직도 모르겠다. 그냥 그 말 한마디가 그 친구들한테 무슨 울림이 있었던 걸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경험은 정말 중요한 거구나.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살았으면 좀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지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다. 그리고 내가 느낀 것 두 번째는 정말 세상엔 다양한 삶의 방식이 존재한다. 내가 원했던 삶의 방식,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버는 스타 디자이너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인플루언서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와 하는 그런 삶도 있지만 정말 관광지에서 자기가 만든 것들을 팔고 그냥 까르푸에서 계산원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옷을 팔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여기 와서 그런 사람들과 얘기를 하고 나눈다는 경험이 정말 흥미로웠다. 내가 스톡홀름에 일주일 동안 갇혀있을 때 사실 스톡홀름에서 비행기표를 기다릴 때 어떤 공방에 갔었다. 12시쯤에 밤 12시에 걸어가다가 공방에 불이 켜져 있길래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랬더니 그 공방 사장님께서 들어와서 잠깐 얘기를 하자고 하셨다. 여자분이셨고 공예를 하고 계셨다. 빨간색 말을 칠하고 계셨는데 문득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행복할까? 라는 생각을 했다. 매일매일을 열심히 살아간다고 말씀하신 그분은 나와 같은 디자인과 출신이셨다. 하지만 내가 꿈꿔왔던 뭔가 대기업의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뭔가 사람들 삶을 엄청 크게 바꾸는 게 아니라 거기 관광 오는 사람들에게 작은 말 조각상을 팔면서 거기서 자기가 하고 싶은 예술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예술의 분야를 해보면서 살아가고 계셨다. 내가 지금까지 동경하던 디자이너의 삶이 정말로 내가 원하던 삶이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처음으로 던지게 되었다. 내가 돈을 정말 원했던 건지 아니면은 그냥 돈이 없어도 행복하기만 해도 괜찮은 건지 뭔가 내가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사실 나는 그렇게 많은 돈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원한 건 돈이 아니라 좀 더 성취감 있고 내가 원하는 걸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삶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나는 내 학과 적합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했다. 사실 AI 디자인과를 홍보를 하고 나름대로 AI 디자인과 안에서 정말로 AI 디자인과를 정말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고민 자체가 굉장히 거북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정도의 깊은 고민 끝에 나온 결론인 것 같아. 과거에 나는 AI 디자인과를 정말 좋아했다. 그리고 현재도 정말 좋아한다. 하지만 AI 디자인과를 졸업해서 그 일을 할지는 잘 모르겠다. 아직 세상에는 너무 많은 일이 있고 사람은 살면서 총 4번 직업을 바꾼다는데 내가 아직
나는 이런 디자이너가 될 거야 라고 단정하기에는 너무 이른 거 아닐까? 갑자기 어쩌면 내가 베이킹이 하고 싶어질 수도 있고, 어쩌면 갑자기 뭐 철물점 사장님이 되고 싶을 수도 있다. 내년에는 부동산 중개업자 자격증을 따볼 생각인데 어쩌면 부동산이 하고 싶을지도 모르지. 정말 내 삶의 다양한 가능성의 문이 열린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나는 내가 다양한 삶의 방식을 체험해보고 직접 따라갈 수 있다는 생각에 새로운 꿈에 부풀었다. 그리고 내가 유튜브를 갑자기 또 올리기 시작하는 이유는 이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작년에 올렸던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내가 정말 이 학과를 좋아하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미래에 내가 또 헤매고 있을 때 어두운 길의 가로등처럼 너한테는 다양한 기회의 문이 열려있어, 너한테도 다음 기회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었다. 어쩌면 서울에서 또다시 삶에 허덕이느라 내 삶의 가능성을 잊어버리고 성적을 나의 모든 것이라 생각하며 내가 가치가 낮은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마다 이 영상을 켜보면 좋을 것 같다. 세 번째, 내가 알지 못한 것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많이 볼 수 있다. 나는 내 인생만 살아본 적이 있다. 나는 내 삶 말고는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다. 나는 우리 엄마 말고는 다른 엄마를 가져본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른다. 그냥 겉에서 관찰만 할 뿐. 그런데 버디의 어머니를 만나고 부모님을 만나면서, 그리고 친구들이 초대해주는 많은 파티들과 많은 삶을 같이 살아가면서, 그리고 내 옆방 친구가 어떤 연애를 하는지 관찰하면서 정말 세상엔 다양한 삶이 존재하고, 정말 내가 그 사람들과 함께함으로써 단순히 시간을 같이 보내고 그냥 단순히 그 시간만 행복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속에 잠깐 들어가 볼 수 있구나. 한 사람은 한 우주이구나 생각이 들었다. 나는 사실 사람과 시간 보내는 걸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한다. 항상 과제를 할 때도 혼자 하고 누군가와 같이 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사람이다. 그래서 친구들과도 꽤 거리를 두는 편인데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조금 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고 조금 더 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사실 교환학생 올 때 나의 목표가 있었다. 더 괜찮은 사람 되기. 내 일기장 맨 앞면에 나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할까? 난 더 나은 사람일 수는 없었을까?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서 더 좋은 리더가 될 수는 없었을까?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그런데 교환학생을 와서 느낀 거는 좋은 사람이란 건 사실 없다. 어쩌면 타고나기를 좀 그릇이 크게 타고날 수는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나의 품성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 같다. 나의 천성은 내가 못 바꿀지도 모른다. 하지만 품성은 내가 조금씩 다듬어 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바뀔 수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더 많이 일기를 쓰고 더 많이 자기 성찰을 하고, 정말 품성이라고 하는 거는 평생을 가꾸어 나가야 되는 거 아닐까? 어쩌면 내가 괜찮은 리더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고민했던 이유는 내가 틀린 게 아니라 내가 아직 경험이 없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헤맸던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결국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나의 말은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싶다는 말일지도 모른다.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닌 내년에도 새로운 기회들 안에서 도전을 해보고 싶다. 많은 봉사활동을 다녀보고 싶다. 내가 지금까지 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못난 내 자신을 인정하면서 그래도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언젠가 또 작년에 나와 같이 팀플했던 친구들과
새로운 팀플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혹은 같이 일을 할지도 모른다. 그때는 네가 그때 어렸구나, 너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보고 싶다. 같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 정도 교훈 얻었으면 사실 난 교환학생 잘 왔다고 생각한다. 뭘 하고 끝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끝.